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AI 기반 교육 시대를 제대로 좀 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 교육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AI 기술이 이렇게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 맞춤형이라든가 뭐 적응형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은 일반 공교육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개별적인 어떤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AI 기술이 저희 공교육 전반에는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사교육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기본적인 기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받게 하는데 좀 더 그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인데요. 그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가 있겠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짐에 따라서 좀 더 건강한 시민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것에도 이제 좀 궁극적으로는 기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예. 과제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AI 기반 교육의 목표, 지금 말씀하셨듯이 목표, 지향점이 뭐냐 하는 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CT 제가 초기에 ICT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이렇게 이제 세대가 넘어왔는데 ICT 교육에서 강조했던 거는 활용이었어요. 활용을 주로 강조했어요. 그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활용은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습득을 하니까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등장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지향점은 명확했습니다.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소프트웨어 교육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사고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그럼 이 사고력 뭐에 쓰느냐? 이 친구들이 미래 세대 학생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사고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었어요. 우리가 AI 교육 시대를 하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그 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친구들이 AI 교육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한 이제 학회에서도 그걸 이제 착수를 했고 연구를 착수했고 이제 그것을 위한 커리큘럼 뭐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보다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는 AI를 잘 쓰는 시민과 AI를 잘 못 쓰는 시민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많다. AI를 잘 쓰면 어느 지역에 가게를 내면 잘 될까를 AI한테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공부하면 조금 5년 뒤에 잘 될까 물어봐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물어보려면은 AI가 그냥 알아서 우리가 질문하면 탁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줘야 돼요. AI가 공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이 AI 교육을 하면서 활용을 할 때 무슨 도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씁니다. 따라하기 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도구가 있으면은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내가 문제를 풀 것인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찾았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데이터 어떤 거 필요한지 찾았어.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어떻게 수집하는지 확인했어. 그럼 그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정, 이 전 과정을 학교 교육에 녹여서 전 국민이 그걸 잘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활동할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AI를 자유자재로 쓰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의 책임은 사람한테 있는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히든 패턴, 그것을 AI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예.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그건 전 국민 교육이다.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예.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갭이 벌어지고 해서 생기겠죠. 예. 형평성의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AI 될 것 디바이드가 같습니다. 생기는 거죠. 예. 박 교수님 같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과제를 좀 들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AI를 이제 사용하는 단계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었을 때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어시스턴트 같이 이제 쓰는 거고, 그럴 단계가 좀 지나면은 사실 AI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거든요. 컴퓨터 서버, 걔는 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면 나는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만 그 서버는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어시스턴트가 아니고 얘가 일종의 자기의 대리인처럼 오히려 세우는 게 됩니다. 네, 대리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나서는 것보다 걔가 나서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이 이제 뒤로 밀려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모든 컨트롤에 대한 주권이 오히려 그쪽에 있게 되고 나는 이제 사이드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주권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AI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실 이 AI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저희한테 계속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용 가치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하는데 뭘 해주면 좋겠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AI한테 물어보는 게 낫거든요. 내 여자친구를 이 여자로 하는 게 낫냐, 이 여자친구로 하는 게 낫냐 했을 때 AI가 너는 얘가 나아 보이지만 실제는 얘가 더 낫다. 그건 나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레커멘데이션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더 낫고요. 나의 직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AI 서버에 의지하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나은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로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AI가 결론을 나한테 내려줬지만 그 결론을 논리적으로 역추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제 신경망으로 인식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AI에 주는 어려움입니다. 나은 결과를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는 보게 된다면은 사실은 AI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 학습은 다 논리적인 거거든요. 논리적인 것으로 해줘야만이 우리가 납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AI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 의한 데이터들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적어도 저희가 베이스가 되는 건 논리적인 힘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적인 학습이 같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각자 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갈 때 말 그대로 어떤 이런 종속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박 교수님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고도 관련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결국은 프로그램을 짜거나 기본적인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 속에 그것에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편리함도 없고 또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솔루션도 찾게 되겠지만은 그것에 매몰됨으로 해서 자기의 주체성 또 자기의 어떤 관점 이게 이제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논의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적 사고,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그것도 하나예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AI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학습적인 사고죠. 경험적인 것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풀 수는 없지만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동작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뭘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가장 나다운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에 갇혀도 자기가 갇힌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이런 기계가 발달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원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이제 만족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어떤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거기에 갇힌 상태로 소위 말해서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게 되면은 갇힌 줄도 모르고 이제 갇혀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자신다움의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 그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 AI는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사고 역량을 늘리는 것이라면 AI 기반 교육은 인간의 사고와 또 지적 행동의 바탕을 이루어 나가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지름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AI 기반 교육의 과제와 미래에 대한 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